그렇게 그 말 듣자마자 했던 얘기가 환상을 시켜. 네가 대답이야? 야가 내 1년 후배야. 얼마 내고 나하고 친구 됐지만 그렇게 해봤다고. 그렇게 그 항상 그 아니라 나는 이거 거기다가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환상이 때문에 아주 손님한테 혼자 한번 나쁜 적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나만 만나면 가끔 하신다고. 거기 다좀 서이. 자네 빨리 대접으로. 야, 예? 자네가 준 커피가 작은게 나눠야지 공정하니 그렇게. 아, 또 나 이전에 커피가 또 있었다고요? 아, 우리 덕기 조카가 갖다나.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 아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데 다다익선이라고. 아, 다다익선이요? 그보다 더 많이 홍익인간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다 띄울까? 예? 진짜로 삼국지를 마지막 끝내가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배워야 할 것들이 역시 시작할 때보다는 뒤에 것이 훨씬 더 내용이 많이. 그래서 다시 기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삼국지 보니까 또 내용이 달라졌더라고. 특히 삼국지가 영화가 예. 그전보다 더 엄청나게 그 내용이 쉬워져 가지고 반응이 됐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근데 봄철이긴 한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그렇게 미인이 이쁘게 곱게 오시면 너들 가끔 설레려고 하네. 호박부터 꽃이요. 거기다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일까요? 네. 꽃을 보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네? 꽃을 보는 눈이 아주 좋다고요. 네. 꽃을 보는 눈과 꽃과 꽃을 보는 눈까지 한꺼번에 보고 앉아서 자기 마음으로 보고 있는 모습은 아버님은 더 통달을 해준 것 같아 보이네. 또 미인 한 사람 또 왔습니다. 미인 또 왔어. 예. 그래서 그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다다익선이네. 한 번이 네.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게 되던데. 그렇죠. 바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죠. 여기가 여기. 여기 한 개. 아니 뭐다 벗어보셔 누구시오? 아, 조미남. 그렇게 사람 그래 아무리 고운 눈을 가진 분도 머리도 게으르고 코도 입도 게으르고 눈만 보고 갖고는 내가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눈동자만 봐갖고도 그것이 우리 조보사님이신 줄 내가 몰랐네. 내가 이렇게 멍청한 것이 사람이. 아, 왜 지금 마스크 써갖고 몰라. 자, 저 국가에 볼게. 어디 우리 정계에서 나하고 마스크 좀 벗어보래. 여성이 좀, 나 인사를 여성이 처음이었 마스크 좀 벗어보래. 시장님만 안 추우시면 돼요. 처음 봤어. 그거 다 써주세요, 그거. 빼놔. 네? 아, 앞에 거 써주시라고. 야, 참, 시작할까요? 네.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실은 이제 삼국지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그게는 조조하고 또 이비하고 선본이 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 이루어지는
새 영웅들은 다 하고 그 뜻을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냐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문제는 세 사람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삼국지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관한 생각을 좀 했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랬던지 이제 마지막 끝에 끝에 점점 그 끝나간 것에 관한 애절한 마음이 생겨서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안 끝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 뭐냐면 옛날 그 유교적인 수양서에 최근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대. 최근 이런 말이 뭔 뿌리를 캐갖고 입에다 심는 것이냐. 예를 들면 요새 말하면 밥칙 말고 옛날 그 밥칙 전에 깡깡한 칙대 잡칙 같은 것들을 캐갖고 씹으면 무지하게 깡깡한 것 같은데 오래오래 씹으면 그것이 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씹은 맛이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삼국지 문제가 유비 혹은 선권 소조 문제가 많이 아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 끝나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시는 노조 숙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거든. 요 삼국지 이것은 맛배기 삼국지요. 맛배기 삼국지 뭐예요? 여러분 맛보고 삼국지 맛보라잉. 그 삼국지 또 삼아.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화남 강원에서도 기회 있는 대로 혹은 메인 그 본강의 외에 부수강의로 다시 삼국지 강의를 또 시작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삼국지를 통해서 동양문화 내지 인류 공동체에 관한 마음을 접해가는 방향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갖고 한문 배우다가 특히 백한문 배우다가 광주 향교 유교대학 맞다갖고 유교대학 학장이라고 했다. 글로 말미암아서 요거 간이 삼국지 요거 시작해갖고 요거서부터 시작해서 공부 더 시작했다 해갖고 나왔던 삼국년이 큰 거. 삼국년이 큰 것을 한 10년 동안에 강의를 했고 또 나도 봤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삼국지를 통해서 동양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년이 제일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앞에 보면 서문에서 뭐 나와 있냐 그러면 천언 그래갖고 중국에는 유 5천년의 유구적 역사가 있는데 또 그 속에서는 5천년의 유구적인 민중 문화가 있다. 민중 문화 5천년과 관련된 것들을 알라면 어쩌고 해야 한다 해놓고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5절 6절부터 보자면 4대 명저가 있다. 4개의 유명은 책이 있어. 이 4대 명저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야말로 무엇이냐 그러면 중국의 정신만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대 기서라고 한다 말입니다. 4대 기서는 4가지 뛰어난 기특한 기자니까 뛰어난 기자예요. 뛰어난 책이다. 그것은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을 혹은 인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얘기가 소설책이 삼국지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실추시키거든요. 그 첫째 기사가 삼국연이고 삼국지는 잘 말하자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가느냐 만나서 어떻게 죽음으로 또 뒤이어서 어떻게 이어가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국 중화문화에 관한 5천년 중화문화에 관한 백성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는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중국인들이 저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좀 파고 들어서 보니까 결정적인 부분을 저 깨지는 인도 사람들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크게 생각해보자면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무한한 인연관계를 파고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다음의 문제, 죽은 사람이 사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시키냐 문제,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연결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청와대 말씀한 대로 중중무진 법계 연기, 사람과 짐승과 우주와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는 연계에 관한 상관성의 문제를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공간은 무한한 시간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무한대라고 하는 다차원이라는 차원, 멀티 디멘전이 멀티파이 내용에 관한 문제를 중국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 그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상관성을 연결시키는 문제는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지기 잘했다고 생각해도 팍딱 뒤집어 보면 지금 기껏해야 지기 화필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 다른 것과 연결된 문제를 인도 사람들처럼 다차원적으로 시간 공간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연계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인도 사람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강론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지금 생각 못했던 무한 변수를 설명해버리거든. 그 사람 인도에서 구마라집이가 그걸 못 알아듣고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배우다가 다시 한번 배우자 하다가 당나라 때 당현종 때 각오를 해갖고 우리 여기서는 안 돼. 현자가 인도에 가서 잠깐만 제자한테 배우고 가야 해. 그래갖고 그중에 제일 우선은 뽑아갖고 인도로 보내서 뽑혔던 사람이 삼장법사 현장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삼장법사 현장이 가서 인도에 가서 얼마 동안 했냐? 한 2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밑바닥 두기까지 다 해갖고 부처님은 마지막에 5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도에 가는 서가모니 부처님 최고 법까지를 배워갖고 돌아옵니다. 그 가서 갈 동안까지 고생한 얘기, 거기서 공부한 얘기, 돌아올 때까지 살아왔던 얘기를 재미있게 원생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 같이 꾸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서유입니다. 손오공, 그런데 손오공이라고 한 것은 일부러 부처님법, 불교법처럼 자기 본체를 숨기고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를 데리고 가서 공부했던 사람 이건 핑계대고 그동안에 중국인들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 밑에 깔려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다차원적 요소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가서 인도에 가서 무한한 다차원적 요소를 무한한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배웁니다. 그 속에 무엇을 더 배우냐? 다민족에 관한 요소도 또 배우게 됩니다. 다 문화에 관한 요소, 다 언어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법사, 삼장법사 현장이 가서 현장 배워갖고 와갖고나 그때에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최고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려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보다는 더 거쳐온 정신적 문화에서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우다 보니까 좋으니까 이 사람들까지 전부 우리가 받을 끌려버리자. 그래갖고 인도 모든 사상을 전부 역사적인 선각자하고 연결해갖고 다 모든 인도 사상을 전부 중국화시키는 전체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어서 굉장한 깊은 차원 융화가 이루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다익선적 차원 이루어지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중국 사람들 잘난 체 병이 있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 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과 인도 문화를 결합시켜갖고 하나의 통일 체제를 만든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세상, 하나는 무한한 기존적 제도 속에서 접근해가는 유교적 생각, 무한한 것, 존재는 아무도 아니 다 깨물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교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생각과 도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다가 인도에서 배운 무한한 것도 다 뒤집어 섞어버리는 다차원적을 섞어놓고 보니까 유교적 생각과 도교적 생각에다가 불교적 생각을 섞게 된다.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 하나로 섞어놓고 보니까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아시아 사상, 중국 문화 사상이라고 이루어지게 된다. 그 사람도 뭐라고 쓰냐면 도교, 불교, 유교를 합쳐갖고 통일된 사상 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어제 흔하다 끝나다 말하지만 조사 똑똑하신 마지막 간 것이 뭐냐. 이것을 다 합쳐버리자.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졌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중용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장입니다. 중용은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중용은 회삼귀일 세 가지가 유불도가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 도라고 하니까 기도자라고 돌이라고 그러고. 근데 실은 그것이 말하면 중용이다. 중용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죠? 하모나이즈도 말이야. 하모니아. 이 중용은 뭐냐? 그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아까 다다익선이라고 다다익선이 왜 좋냐? 다다익선만이 아니라 그 다다익보가 되기 때문에 좋다. 중용은 회삼귀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아까 이제 두 번째 인도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인도가 갖고 있는 중국이 갖지 못하는 고차원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 두 번째.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이 봐야 할 손오공에서 나오는 서유기라고 하는 삼장법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도 사상을 겸허하게 중국 사람들이 눈팍 받아들인 태도와 삼장법사에 의해서 받아들였던 서유기입니다. 그 서유기에 의해서 자기들보다 높은 이질문화 요소를 창조적식 요소 받았다면 세 번째의 다음에 근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 중에서 제일 못난 놈들, 깡패, 건달, 범죄자들, 산적들이 나라 범죄하고 일어났다가 결국은 그중에 지도자도 합쳐갖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저 108 번뇌라고 이제 108가지 번뇌의 상징인 108가지 유명한 중국 강도들 산토놈들이 다 들어갔고 불질로 날려고 나간 선놈들이 결국은 전국 합쳐져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전부 참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란군 산적 요새 말하면 이교도 이방인들을 반대 세력들을 전부 포용하는 체제를 갖고 무제의와 지도자가 하나 만들어갖고 하나 이상국가를 만들어가는 체제를 뭘로 연결시켜 만들어가려고 하냐. 송나라를 만드는 형식을 취해갖고 만들라고 그래서 다 모아갖고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 뭐라고 그게? 소지. 어디 소지가 뭐예요? 예? 물 숫자하고 호자는 뭐냐? 호자하고. 응? 호자, 응? 양산박에 모여서 108 아, 구력들이 번뇌하는 것이 소지요. 예. 다시 말하면 뻘밭에 갓대밭에서 거기다 거점을 만들어 거기서 반란군 하던 놈들이 정보고 타협해갖고 다 들어갔고 저 밑바닥에 있는 반대 세력, 저항 세력들을 포용하는 체제. 그 거대한 나라 중원을 만들려면 중원 속에서 수없이 많은 반대 세력들을 받아들여갖고 적과 정치가 화합해가는 새로운 방법은 터지지켰냐. 그것도 어떤 놈이냐. 저 밑바닥에 있는 못살고 가난한 아주 못된 놈들, 철저히 폭력주의자들 다 받아들이자는 데가 수호지가 갖고 있는 특색입니다. 그 수호지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요새 말하는 철저한 저항 세력들을 다 포용해갖고 기세로 받았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씨가 군사 붙었다 해갖고 이쪽에 다스리한테 새마을운동 그 전에 받으할 때 뭘 받으느냐. 옛날 6.25 전후에 좌익했던 사람들 있지. 이민현장급들 그 사람들 다 하면 다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한때는 박정희는 살인자 것이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 세력 기반을 만들어갈 것 같은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소지다. 그 소지라고 하는 다른 말하자면 백성들에 있어서 저항 세력, 반대 세력들을 포용해서 통치 계층과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고는 일종 중국 역사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대 관리에 관한 이데올기를 전해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중간을 통치자와 백성들 저항 세력과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송강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갖고 송강 혼자 갔으니까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제 제 4대 기술 중에 제 3기요. 제 4대 기술은 마지막에 지금까지 뭘로 봤냐? 그전에는 혹시 저에서 4대 기사가 뭔지 알아? 옛날 초기 4대 기사는 유명한 음담패선 천하의 중국 역사 가장 뛰어난 색골 악질 누구요? 서문평이라는 놈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5만 가지 잡동사니들 잡색들 얘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쉽게 말하는 중국식 섹스 대전에 관한 것들이 바로 말하면
맞고요. 금병매. 금병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금병매라고 하는 것이 금병, 금으로 만들어진 병에가 매화꽃이 피었어요. 그 뭐냐? 그럼 다시 말하면 금병 자체가 말하면 섹스를 상징해갖고 있는 중국에 전해져 오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사랑방이란다가 전민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음담배설집입니다. 음담배설 성평을 비롯해갖고 거자를 겉으로 내리고 겉으로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문명 흐름은 밑바닥에 들어가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속에서는 왜 바람을 피우고자 하느냐? 왜 헛생각을 하느냐? 그 속에서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욕망 근원이 뭐 있냐? 욕망을 다시 파고들어가다 보니까 욕망 근원은 현세에 있어서만이 아닌가. 그래서 내세하고 다른 세상하고 연결시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새로운 사상이 내려 들어오면서 금병매는 야에서 수진하지 않는다. 바꿔져버린 것이 뭐냐? 그러면 홍루몽이라는 책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홍루몽은 바로 말하자면 오늘날에 있어서 그 수없이 많은 로맨스를 한다거나 음담배에서 또 밑바닥에 다 뭐냐? 수없이 많은 잠재적인 인간을 저변 심리의 요인이 섞입니다. 흡사히 말하면 프로이드가 나오고 융이 나오고 해갖고 다차원적인 요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쇄 세팅제가 되지 않냐. 그런 것으로 하지만 서양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서 인간의 욕망은 현재인 욕망만이 아니라 욕망은 저 밑바닥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잠재심적 요소도 있는 것이다. 잠재심 요소 뭐냐? 잠재 문화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 결국 금병매를 통해서 홍루몽을 통해서 뭘로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무속사상하고 연결시켜갖고 그 사람들 의식의 동물적인 요소와 오도 요소도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 무슨 뭐냐? 이상세계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홍루몽입니다. 홍루몽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홍루몽까지 다 시켜봤는데 무지하게 어려워. 왜냐하면 새로운 입체심리, 잠재심리에 관한 요소들 비슷한 것들 이미 다 그대로 생각해갖고 써진 것입니다. 프로이드란다거나 융이란다거나 그에 처음에 입체심리학에는 좀 봤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것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무엇이냐? 사안의 기세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서 고정관념으로 문화를 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봐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하담 강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분들이 그렇지만 반드시 저에서 그 전에 요 명 말고 선생님이랑 봤는가? 네, 선생님 좀 믿었잖아요. 홍명도 다 쳤구나? 네. 그래서 이 책들을 난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다 한번 보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문화, 문명 속에는 입체심리적, 잠재적, 다원적 요소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본능적인 것이요, 욕망이요, 운명이요, 그런 단차원적 사고방식 갖고 문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것은 중국 사람답게 처음부터서 어린애기 시기 때부터 독서 시작 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깊은 문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저로서는 한쪽에서는 이런 경전과 관련된 공부를 시키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4대 기술 중심으로는 타차원적, 복합심적, 잠재심적 요소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의식을 갖고 볼 때 자연히 삼국지가 끝나가면서 이제 바로 말하자면 총나라, 한나라가 위나라가 결국은 다 진나라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흐르고 있었던 것들은 진나라가 와버리면 진나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나라 속에는 무엇이 다 들어있냐? 위나라 것이 다 들어있고 오나라 것이 다 들어있고 또 한나라 것이 촉한 요소가 다 들어있고 그 밑에는 뭐냐면 한나라 그 오나라 것만이 아니라 그 전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가 겉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 안은 수없지만은 잠재화된 다른 요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화는 멀티디멘셔널 다차원적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단순한 몇 가지 차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쉽게 말하면 여가가 지배한다. 아니 무슨 말 정의가 지배한다. 사랑이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 한 명제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애들 밑바닥부터 교육시킨 체제가 현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요. 문화체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 핵심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삼국지 연이 그 뚜껑 책이지. 그 앞에 보면 서문 나오잖아요. 서문에 어택더이가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 무엇이냐? 그럼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있는 것인데 사람만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미개 상태부터 누적되어졌던 총역량이 개발되어져 갖고 결국은 백성들에 관한 화합, 백성들에 관한 이익을 위해서 좀 집결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어택더이식 역사에 관한 설명이 삼국연의 중에 1200페이지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여도 숙녀 동지들을 적어도 삼국연의 서문에 어택더이가 쓰고자 했던 왜 삼국지를 어택더이가 강조했냐? 그것은 민본 아니라 민이 본이 아니라 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본의 민주로 for the of the people만이 아니라 너 나가서 by the people 제도로 새로운 23세기 명제를 만든다는 게 밑에 깔려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 되어갖고 시행착오를 범해갖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삼국지는 옛날 민본사상의 표현이 오늘날 발전해서 민주사상의 표현으로 바꿔져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서론적으로 한번 근사하게 말을 해보고 그러면 네가 다 아냐? 다 알고 못하지만 내 생각만 말하고 그 정신 갖고 일단 삼국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잔소리 하다 보겠습니다. 사부진이 가버렸네. 그렇지만 사부진 속에는 다 잠재적으로 들어간 것이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점점 끝나가는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여기서 공식으로 나갔냐 그러면 36회 하차였나? 네? 36회 하차예요. 170쪽이요. 36회 그러니까 네, 170쪽. 셋째 36회 170페이지 셋째 줄까지 나갔지? 예. 근데 170페이지 제 36회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까지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35회, 34회, 35회 가면 특히 34회 160페이지 보십시오. 160페이지 보면 한나라 다시 말하자면 유비의 뜻을 받들어서 적어도 중국 정통적인 역사인 한나라를 위해서 다시 중원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유비는 죽어버렸어. 그 뜻을 희생해야겠다고 싸우던 제갈공명이 마지막에 오장원에서 위나라 조조의 나라를 처벌해야겠다고 하다가 거기서 제일 처음에 장비아들이 전쟁이나 죽었다 그 말 듣거나 충격받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서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해갖고 몸이 약해지면서 한 번만 충격을 받아도 팍팍 쓰러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서 제갈공명이 뭔 생각을 했냐? 아, 내가 내 대에 천하 통일을 못 얻었구나. 그러면 어쩔 것이냐? 나 뒤를 이해 시키는 거냐? 그래서 보니까 강유라고 하는 똑똑한 인재가 조조 밑에 있던 사람이 자기한테 돌아가서 강유를 자기 계승자로 삼아가지고 모든 자기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것들을 다 강유한테 남겨주고 자 전체를 앞으로 뒷일을 네가 대신 나 대신 해서 적어도 한나라의 뜻을 이루도록 해라 하고 제갈공명이 간단 말이다. 제갈공명이 가는 얘기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 그러면
바로 오장원에서 제갈공명이 쓰러져 하늘로 돌아간다. 그것이 제34회죠. 그 34회 그 대목을 보면서부터 다시만 제갈공명도 죽는 것인데 실은 우리 형님께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대목을 보다가 내가 건강 나쁘게 보니까 나도 죽는 것인데 이 대목을 보면서 유비 때는 별로 몰랐습니다만 제갈량을 보면서부터 내가 갈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 생사관에 관해서 내 귀천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 생각하도록 참고 생각해봤습니다. 어제도 무득 때도 그런 일이 나왔길래 그 말을 합니다. 어제도 그 세계 평화운동단체에서 와서 인터뷰를 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평화를 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살 때만 평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평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을 보자.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스니까지 큰 소리 치길래 듣다 못해서 나도 네 건강과 상황을 생각해서 내가 갈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큰 뜻 갖고 못하지만 제발로 독점과 세계 평화를 뜻대로 또 대통령 꿈을 갖고 보고 살 수 있지만 다 어느 순간에 다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돌아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땅에다 이 세상에다 냉정한 게 뭐냐 아무도 없냐. 중요한 사실 하나 있다. 간절은 새로운 세상에 관한 좋은 세상에 관한 염원과 추원을 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야 할 인생을 정리할 때 가야 할 마음자세다. 그것이 어디가 되느냐. 삼국지본께 있고 또 어디부터 있고 헌법에도 있고 성서도 있고 불교에도 다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막 오늘 이 순간에 결론 내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늦게까지 한 3명이 컴퓨터 갖고 대화하지 않아? 그런 얘기. 앞으로 누구가 지금 지배한다고 헌설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세계 1등인 것처럼 하지 마라. 여호와도 하나의 세계에 끌어가려고 하는 종파의 사람들 집단을 한 형식이었을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그것이나 나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자세는 우리 근본 자세는 마음을 정리해서 뜻을 갖춘 사람들과 같이 뜻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가지만 다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 길을 제시해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었던 것은 특히 제갈공명이 마지막 가는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론 가버렸으면 끝나냐? 아니요. 제갈공명이 간절하게 목표를 세우고 했던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남겨놓고 하는 제갈공명 마음이 제갈공명하고 나하고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니까 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무엇인가 동질적 요소가 나타나는 그 마음의 동질성 연결되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 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도를 통합시켜서 마음의 도리 염원의 도리 그것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34회 제갈공명이 갔는데 그 뜻을 이어서 제갈공명의 뜻을 이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지켜나가자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제갈공명한테서 모든 염원의 기대를 교육을 받았던 강유라고 하는 사람이다. 강유에서 이루어진 과정이 35회에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35회 끝나고 36회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생각했는데 36회에서 강유가 맞서가지고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강유 체제가 혼란 속에서 누구고 붙이냐 사마의 둘째 아들 사마소하고 근데 사마소는 또 지갑보다 더 높은 차원이어서 두 사람 새로운 인재 종회하고 그 다음에 등예하고 두 사람을 자기 참고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 36회에서 부딪히다가 37회에서는 결국은 등예하고 종회하고가 결국은 사마 이 밑에서 충성 경쟁하는 식으로 하다가 싸우다가 두 사람이 두가 싸웠고 한 번 죽어요. 결국은 그것이 종예의 종회하고 등예의 마지막 그 내용들이 다 맨들한테 그게 뭐냐면 극적으로 부딪혀갖고
두 사람 다 깨끗이 죽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은 결국은 사마이의 둘째 아들이 사마소의 뜻에 의해서 사마소의 사마소 아들 이 사마소 아들이 사마염이라고요. 사마염한테로 사마염이 막 둘을 여기 옛날에 이갈 시켜갖고 등에 오고 종에 오고 이갈 시켜갖고 쌍붙잡고 죽이지 않으니 가만히 있는 채로 마지막에 죽이들끼리 서로 간에 못하다가 둘 다 양쪽 다 갈라져갖고 딱 사라져가는 식으로 되고 그동안에 자리를 뺏으라고 몸을 맞추고 있던 사마소가 지가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저도 죽으면서 자연히 자기 세자 자리를 맡았던 사마염이 얘를 위해서 진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딱 이 뒤에는 좀 의도적으로 너무 짜맞힌 느낌이 있지만 다시 말하자면 어택등이 만들어보자면 역사적인 큰 격동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체제가 오는 것이다. 언제든지 새로운 체제가 오는 것이지 꼭 그것이 어떤 영웅 그 깃발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한다. 그런데 요즘 삼국지는 뭐냐? 아무리 저 잘나도 이 우주에서 흘러가는 이치에 따라서 플럭체이션, 즉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머릿속에서 너희들 몇 사람들 머릿속에서 하지만 트럼프 머릿속에서 바이든 대통령 속에서 세계 운명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운명은 자연히 우주적인 기능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관여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역사의 방향을 결정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선 이 정도 끝내고 뭐라고 들어가야 그래서 170페이지 붙어서 천천히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생각해서 다 끝낼 것처럼 생겼지만 아무래도 참 너무 빨리 끝내면 어때야? 그래서 좀 더 기다리려고 하고 너무 빨리 끝내보면 또 이제 한 일이 어떻게 되냐 가능하면 이제 30분 끝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설기를 해도 될 것이냐 아직 이제 하기도 많이 된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다시 그래서 36회는 35회에 의해서 바로 말을 하자면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죽이고 살리고 난리를 하고 특히 이 속에서는 지금 이 위나라 쪽에서 조조 새끼들을 위나라 쪽에서 조조 새끼들을 사실상 억눌러 가면서 조조 후손들이 꺾어져 가면서 이제 사마시한테로 넘어갈 준비를 해나가는 시작이 36회입니다. 35회 36회입니다. 36회로 가서 보자면 이제 사마시가 등장해간 과정과 관련해서 사마시가 등장하면서 이 나라를 사마가 먹으면서 오나라와 청나라를 어떻게 잡아갔냐 하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승유지 강유가 벌리 유지 제갈공명의 내려진 뜻을 받들어서 강유가 벌리 이 나라 조조가 민들하고 조조 뒤를 이어서 지금 사마시가 다 먹으려고 한 나라를 어떻게 때렸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포벌기 포벌 한단 말은 처음부터 본다, 정복한다는 뜻이고 그 문단을 얘네가 다 분석을 해놨는지 어찌 그냥 뭐 특허적으로 이렇게 문단 딱딱 나눴던 것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큰 흐름으로 문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170페이지 강유가 붙어서 한 몇 개 줄, 9개 줄까지를 제1문단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밑에 4개 줄에 있는 불구에 머지않아서 사마이가 일단 세대가 바꿔져가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넘어와서 4개 줄부터 보자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됐을 때 이제 오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여기서는 지금
위나라하고 오나라하고 해서 완전히 예, 선권이 죽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 선권 새끼들을 꾀질하게 봤던 오나라에서 됐어. 오나라 위나라에서 선권이 먹어보자 우선 오나라 먹어보자 오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권이 밑에서 컸던 장수들이 나갔고 특히 정봉이 나갔고 위나라 표를 아주 혼짝을 내버리게 생겼어. 이 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강유가 견 하후패 대항하고 10분 고궁했다. 하후패가 고소 강유하되 위국에는 신유 종회 등예하니 등예입니다. 등예한데 연경이나 이 신명 도략이니 약 영경마하면 실오촉지 대윗대급입니다. 강유가 불이이연하고 강유는 인하후패하고 도성도하여 배현 후주하여 후주하고 품주 위국 사변경과하고 요구 승기에 거병벌위하였다. 후주가 준주하니 후주가 준주하였다. 각회가 득보하고 일면신보 낙양하고 일면파부장 진퇴하여 영병 영적하였다. 강유가 인요 이 연락 강인한데 오료 시기하여 촉군이 전부가 피기대 살패하였다. 등 강유병도 하다가 격패 진퇴하고 사마이가 영병내 영병내원하였다. 강유가 문해하여 이 지득 퇴수 양평관했다. 강유는 말하자면 원래 말하자면 강유는 조조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 있다가 미움받아갖고 아까 말한 제갈공명한테 귀속한 사람입니다. 강유가 옛날에 그 나라에 있을 때에 친하게도 알도 했던 이 나라에 친하게 지냈던 이 나름 하우페라고 하는 사람이 하우는 바로 말하자면 조조 측근입니다. 이가 뭐예요? 조조 보면 내정만 볼 겁니다. 하우페하고 친했는데 하우페가 이 나라로부터 미움을 받아갖고 못 견디니까 다시 이제 항복해 왔다. 하우페가 항복해 왔다 하는 얘기를 알고 볼 견자는 알고 알 견자입니다. 강유가 하우페 항복해 온 것을 보고도 되고 알고 나서 이고 나서 10분 고궁하였다. 아주 기분이 좋았다. 다시 말하면 하우페는 옛날 조조 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인 장군이었습니다. 하우페가 고소 강군하되 하우페가 와서 고소는 형사 고소입니다. 고소 뜻이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강유한테 자세한 얘기를 다시 말하면 위나라의 상황에 관한 당시 시국에 관한 사항을 펴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뭘 얘기를 하냐. 위나라에는 신유 현재 위나라보다 저도 죽어보고 다 죽어보고 했을 게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인사들이 나왔다. 신유 종회와 등예라고 하는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경이나 이 신명 도략하니 비록 연경 나이는 어리지만은 신명 도략에 대해서 도략이라는 전략 전술입니다. 전경 기술을 말해요. 도략에 관해서 육도삼략이라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도는 이 구체적인 저 쌈판에 관한 작전이
봅니다. 발불도자도 되고 승질도자도 되고 그러고 약자는 꽤 약자이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바깥에는 끄집어들인 전략입니다. 그 비유해보자면 뭐냐면 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토지와 장소에 관한 전략이라 한다면 밑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세력 간에 있어서 역학적 관계를 관리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략에 관해서 어린 사람들이 많은 종회와 등에는 대단히 신명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령 병마하면 그 종회와 등해가 만약에 병마를 군사를 양령 거느릴 영자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병권을 잡아 거느리게 된다면 실오촉지 대급이다. 급이란 말은 위험하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오나라와 청나라에서는 옛날 구식 사람들밖에 없는데 새로 내릴 데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더 여간 어려울 상황이 오나라와 청나라가 어려울 상황이 될 것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나라와 청나라가 결합해서 이 나라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강유가 불이위연 불이위는 뭐뭐인 것으로 여기다 뜻입니다. 이위는 그래서 위연 그럴 여자니까 지금 아마 이 폐가 하우폐가 하는 이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위연 어이 그래 어린 것들인데 그래서 무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유는 그 말을 듣고 안 그럴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위는 뭐인 것으로 여기다니까 불이위는 뭐예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여기다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강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않고 그때 참고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나 강유 머릿속에는 등해와 종회가 어떤 놈인가 있긴 관심 봐야겠다고 보기는 못했죠. 강유가 인하후패 하여서 도성도 배현 후주하였다. 그래서 강유는 하후패를 인도해서 모시고서 안내해서 성도에 도착해서 후주 유선이한테 가서 배현 배는 절을 한다는 것이고 현은 아련한다고 해서 더워? 네. 이거 끝까지 가냐? 네. 그래 이제 인사를 시켰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품은 자세하게 보고한단 말이죠. 품주 위국 사변경과 이 나라의 현재 사태가 변화한 것과 그 진행되어 있는 과정을 사변변과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 품주란 말은 자세하게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유는 그렇게 이사시키고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요구 승기 거병 헐위하였다. 그리고는 승기 이 기회를 승자 탈승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말이야. 이 기회에 거병 벌리 군대를 일으켜 갖고 벌리 이 나라를 취하고 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후주가 주는 보고한다는 뜻이고 주는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그래 받아들였다. 그래서 후주가 여기 강유가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상황을 설명한 것을 듣고 후주가 그 강유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주은이란 말은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고 나니까 이제 군대 가기로 했다. 그 내용을 그동안에 다 정보를 넣어놓고 있었던 위나라의 전방방위 책임자인 박회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이 보고를 영타원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참고로 보셔야 할 것은 박회 밑에는 회자에는 물수가 점이 3개로 찍어져 있고 그 앞에 있는 준주에서 줄자는 인정을 줄자에 준거 줄자는 법줄자 그 약자다. 이자는 점을 2개로 찍어 이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수로 찍어주면 준이고 함수로 찍어주면 회고 회는 뭐예요? 5일 회자 그럽니다. 작물줄기가 한테 우거에 모아낸다는 뜻입니다.
박회가 듣고 보고를 듣고 받았으니까 이제 두 가지 보고 우리가 어디가 있죠? 보고를 받고 정보를 얻고 나서 한편으로는 신보 낙양에 누가 있냐면 천자가 있고 그렇게 사실상 실권을 갖고 있는 사마이의 둘째 아들인 사마소가 있겠죠. 사마소 쪽에다가 보고를 하고 낙양에 보고를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저기 쳐들어가니까 방어해야 한다. 방어 어디에서 두고 하냐면 장수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면에 있어서는 파부장 진태 전방방위 사실상 두 번째 책임자인 부장이 진태한테다가 영전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거느리고서 영전 맞을 방어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부장을 현장에다가 파견하게 됩니다. 방어군을 파견하게 됐다. 강유가 인교 연락 강림 위나라가 방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기관이 쳐들어가려면 주변에 있는 협동군대 방어 조력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유는 곧바로 그쪽에 서쪽에 있는 기마족들인 강족이 그 강자하고 강유 강자하고 지금 똑같답니다. 똑같은 성씨가 강자가. 근데 하나는 성강이고 하나는 성강도 생강강이고 하나는 뭐냐면 오랑캐 강이에요. 그렇게 답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이 오랑캐 나라 왕인 강씨왕한테다가 보고를 연락을 해서 우리 협력해라.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때려서 강태 오라. 다시 말하면 서로 협력은 나라끼리 연락을 하고자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다.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하필 연락한다는 것이 정신을 열렁뚱땅하다가 정확하게 못해갖고 오려치기 먼저 군대에 오라는 아마 이것은 빨리 오라는 것은 늦게 오라고 한 것으로 좀 보도가 늦게 되어버렸던 말이다. 그 시기에 관한 것이 잘못 보고가 되어버렸다 말이다. 그래서 척병들이 전부가 앞에 가고 워낙 오랑캐 군대 강황 군대들이 오야 할 텐데 강황 군대 안 오는 동안에 척병만 먼저 갔다가 직설나게 위나라한테 깨져버렸단 말이야. 그 내용 설명돼요. 그리고 오려 시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척군의 전방 부대가 드막하고 당나라 오랑캐 부대는 안 오고 그래갖고 전방 부대가 갔다가 진태 아까 말했던 전방을 지켜왔던 오랜 백전노장인 진태한테 의해서 살패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패는 죽음을 당하다. 개체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당한 것이고 부대로 볼 때는 싸움에 져서 깨졌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진태에 의해서 청나라 전방 부대는 살패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전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강유는 어쩔 것이요. 그 다음에 패전해갖고 있는 동안에 강유가 올 때를 기다려서 강유병도 강유 군대가 가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격패 진태의 위나라 군대를 격파해갖고 격패 내쫓았다. 그때 다시 말하자면 강유가 가가지고서 위나라 군대를 이겼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또 사마이가 또 왔어요. 사마이가 아닌 사마사가 이영병 내원 그 다음에 또 군대를 끌고 이는 벌써 벌써 와 있었다. 와서 쳐들어왔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태 군대에다가 또 그다음에 이 군대 사의 군대까지가 왔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 강황은 군대는 안 왔고 그러니까 강유가 대항할 수가 없어서 강유 문해란 말은 어찌냈자니까 문해라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찌할 바가 없어서 그래서 지득 태수 양평관 단지 득을 얻는다는 말 뭐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태수 양평관 쪽으로 물러나서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불부의 사마이가 선권이 상계 병망하였다. 상계 국가가 생각했고 상계 병망하고
조방이 봉 사마사 이 대장군하고 사마소 이 효기 상장군하고 동호 제갈각이 이 선양 이제하고 사마사가 성설 선권 이사하고 변 기병 벌오하고 벌오하였다. 제갈각이 일면 기경 저당하고 일면 수서 강유하여 약타 기경 벌위하였다. 두 번째는 이제 세대가 바꿔져 있는 아까 변한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하면 바꿔져 진행하는 바꿔져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불구 머지않아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마이가 손권이 두 사람이 다 상계 병망했다. 서로 사마이가 바로 또 뒤이어서 손권이 서로 조금 틈을 두고 이어갖고 얼마 안 있다 서로 이어서 병으로 죽었다. 조방이 봉 사마이 사마사 이 대장군하고 사마소 이 효기 상장군 했다. 그러니까 사마이도 죽었으니까 사마이 권한 누가 큰아들인 사마사가 전체 권한을 받고 실제적인 군대에 관한 권한은 둘째 아들인 사마소가 받고 사마사는 정치 권력 다시 말하면 총리적 권위까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방은 아까 조의 조모의 아들인가 그렇게 그죠? 그 이제 조방이 제가 지금 생각할게 조조의 증손자고 조조 아들 조비 의견가 손자인 거죠. 조예. 조상 여러 가지가 있거든. 조상이는 그 조예 조예 다음에 이제 조모 다음에 이제 조가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그까지는 뭐 알 필요 없건데. 조방이는 딱 여기 있는 대로 보자면 그래서 내가 조조의 아들인 조비의 손자가 되니까 손자가 지금 모르겠다. 조방이 나이가 얼마 안 돼. 그렇지만 군 받아갖고 여기 바로 사마이 큰아들 사마사한테다가 대장군 모든 군대 통수권을 맡기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사마소한테다가는 현장에 있어서 작전 통사령관인 효기상장군 다시 맡하고 현장을 지원다는 뜻이 효기예요. 현장 지원 다시 말하면 전방 군대의 제1군 총사령관이라고 이 사람을 뺏기고 그러니까 동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동호에서도 아까 말한 손권이가 죽었기 때문에 손권 지위를 위해서 손권이 아들인가 조카가 손권이 아들인 이 손양이를 시해서 제갈량이 그 종제가 되지 제갈각이 바로 그때 다 대를 위해서 삼국이 다 왕이 아니라 전 천자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나라의 천자를 삼았다. 그래서 사마사가 청설 손권 이사 손권이 제일 똑똑하고 그 밑에 제일 장도 많고 그런데 손권이 죽었다 하니까 이게 이 기회에 오나라를 뺏어본다 생각이 들어갔고 사마사가 곧바로 변 기병 벌오 곧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불러들여서 벌오 오나라를 치고자 하였다. 그렇게 제갈각이 일면 기병 저당하고 제갈각이 제갈량이 형님 있을 때 제가 그의 아들이 됐겠다. 그 아들. 그 제갈각이 곧 군대를 일으켜서 저당 우리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방어하고 일면에 있어서는 혼자 못 맡았으니까 같이 맡자고 해서 순서 외교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강유한테다가 보내서
약타 기병 벌위 서로 간에 군대를 일으켜서 둘이가 한꺼번에 약해서 벌고 이 나라를 원나라와 총나라 합쳐갖고 이 나라를 쳐보자라고 군대를 일으키기를 요청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면 위와 오가 제동흥대전 일장. 그래서 위나라와 오나라가 만나서 싸우는 자리가 말하면 저 양장에서부터서 저 황하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한수가 그쪽 고인들이 그 부분보다 강 복잡한 데입니다. 그쪽을 다시 말하면 양자강의 중하류 지역에서 이 오나라하고 수도하고 그다음에 위나라하고 수도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 그쪽이 평야가 있대요. 거기를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러면 바로 동흥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흥 지역 그 말하면 양자강 하류 중하류 북쪽에 위나라의 수도인 아까 그 장안하고 가까운 지역이 그런 지역을 말해서 우리는 동흥이라고 이제 다시 말하면 중국 대륙평화 즉 양자강과 황하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거대 평야 그쪽을 동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와 위나라가 동흥 지역에서 대전 입장하고 그 대전 속에서 노장 정공이 대발신이하고 영삼천병으로서 지대산도하고 맹충입체하였다. 위병이 조수불급하여 대패하였다. 제갈각이 승승하여 진군 중원하였는데 불구의 구에 중원 진군 중원한데 후공에도 불합하였다. 선양의 격제인 손준이 승기에 설계하여서 산료제갈각하고 종차로 독당 동호 대군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손치집에서 제갈씨 아까 제갈든 아들 그쪽 군벌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지귀들이 직접 병권까지 다 잡으려고 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가 동흥에서 한바탕 대전 이장 한바탕 싸움을 벌였는데 그 싸움에서 노장 정봉이 늙은 장수 정봉이 대발신이하였다. 크게 귀신 같은 위세를 그렇게 신통한 위세니까 말하면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신위를 대발 크게 발휘하였다. 어떻게 했냐면 그때 뒤에 뭐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그때 정봉이라고 늙은 장수가 했냐? 영 3,000병을 군대를 거느리고 단지 지대 단도 하나만 들고 무장도 않고 아주 밥중가서 기동력을 발휘해 담당하고 뛰어다니고 갖고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위나라 쪽에서는 다 정식 전투를 할 줄 알고 있는데 뻑뻑 기어갖고 그냥 단도 갖고 와서 찌를 들고 암살하고 요즘 말하면 백병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나라의 정보에 의한 백병전 때문에 말하면 찌를 죽인 질작전 때문에 정식 전투를 해갖고 해낼 수가 못해서 오나라 쪽에서 위나라 쪽에서 오나라한테 직살하게 당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장정공이 대발신이 신들린 것 같은 위세를 발휘해서 단도만 들고 가는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맹충위체 밤중에 정식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담나무와 공도 과갖고 어떤 것이 기습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입니다. 맹렬하게 싸납게 위나라 군대의 진지를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충이란 말은 그게 충이니까 쳐들어갈 때 위나라의 막산을 기습에 들어가서 위군이 조수 불급하고
가스만 있고 단도만 들고 가고 죽이고 있는 놈한테 어떻게 대응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들이 조수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조치를 취해봤자 효과가 없었단 말이야. 조치가 효과가 없어서 우리나라 군대들이 이 정봉의 단독부대한테 대패했단 말이야. 그 후로 제갈 박은 우리나라를